네, 시장 급락에 오늘장 고심이 큽니다. 진짜 전략, 네,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온 우주의 악재를 흡수하고 있는 한국 증시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여파도 있는데, 뭐 셀트리온, 카카오, 신라젠, 오스트 임플란트 지금 뭐 악재는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버텨야 되나요? 어, 버티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지지난번인가요? 우리 1월장 재미없게 시작할 때, 재미없을 때, 좀 뭐 농반 그렇게 말씀드린 게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그다음에 액땜 그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 생각해 보세요. 작년 1월 초에 장이 어땠는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최고점 찍고 LG전자 급등 나오고 현대차 급등 나오고 그게 작년 고점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 장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장보다는 차라리 1월에 왕창 맞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안 맞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작년 같은 시장보다는 지금 시장이 오히려 나중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워낙에 투심이 안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그 방송 포맷은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체크했던 부분이 뭐가 좋아졌고 뭐가 나빠졌는지 모든 게 나빠졌는지 좀 체크해 보겠는데 우선 영국 코로나 상황 잠깐 보시면은 영국 쪽을 제가 계속 보고 있죠. 괜찮아요. 코로나 쪽은 뭐 상황이 나쁘지 않다.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지금 사망자 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건 약 한 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보시면은 코로나 쪽은 심각하지 않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화이자 주가를 제가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이자 보시면은 고점에서 추세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많은 악재 중에서 지금 뭐 메가톤급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될 건 결국은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 이건 어쩔 수 없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1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작년에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는데 1.7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때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나스닥, 우리 코스닥 뭐 10%씩 빠지는 모양이 나왔고 한 4, 5월까지 애를 먹었어요. 두 번 오를 때. 그러고 나서 안정이 됐다가 최근에 또 어제도 급등이 나왔지만은 이 가격이 이 지수대가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 근처로 가니까 또 한번 화들짝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컨센 같은 경우가 올해만 뭐 한 서너 번 인상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보니까 뭐 대여섯 번 해야 된다. 6번, 7번 얘기 나오고 있고 한 번에 3월에 뭐 0.5%포인트 올려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정도로 연준의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지가 여러 군데서 월가에서도 지금 느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될 적응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것 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진짜 뭐 악재나 악재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주변 악재를 보면 중동 관련 이슈 유가가 지금 또 삐크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가 뛰고 있고 또 중국 GDP 성장률 같은 경우가 지금 또 하강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도 있고 그나마 거긴 부양책의 기대는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올해 말에 중요한 시진핑 관련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어쨌든 수치로 보면은 계속 불안하고. 나빠지고 있는 게 맞아요.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되겠고 근데 제가 보기에 더 문제는 그러면 이런 공통 악재를 보고 있으면은 같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더 많이 빠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 악재가 지금 너무 많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악재가 지금 아직도 수급 악재가 물론 청약 관련된 악재는 끝났지만은 나중에 올라오고 나서 인덱스 펀드들 또 수급을 생각해 보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수급 진공 상태에 가까운 흐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기다가 개별 기업 악재가 줄 이어서 나오는데 연초부터 오셈 임플란트 나왔죠. 카카오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목이 메죠. 셀트리온 있죠. HDC 현대산업개발 있죠. 그렇죠. 매드팩토 있죠. 제가 새벽에 잠을 좀 못 자가지고 목이 저도 좀 잠을 못 잠겼습니다. 잤어요. 그렇죠. 네. 오셈 임플란트 문제에다가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또 먹튀가 나오고 있다. 또 나온다고요. 이거. 카카오뱅크 쪽 예, 그렇죠. 이슈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네. 있고 거기다 또 셀트리온이 지금 또 분식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매도 팩터 같은 경우가 임상 실패에 가까운 얘기 나오면서 또 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이오를 짓누르고 있고 거기다가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이슈 나오니까 건설 철강까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악재가 지금 너무 많이 터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투심을 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눈꽃만큼 아마 나아지고 있는 게 수급 쪽인데 거래소 수급을 좀 놓고 보시면은 거래소 수급은 기관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배당 그런 물량이 있었는데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는 거. 요게 그나마 조금 위안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가더라도 코스닥은 개인 빼고 다 팔더라.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관 쪽 물량은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오셈 임플란트가 포함된 펀드가 많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게 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기관 쪽은 완화가 되더라. 수급이 약간 완화되는 거 빼고는 상황이 지금 악재가 노출된 거 외에 네.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 지금. 근데 어제 수급 매도 규모 대비 시장 흔들림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게 투심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수 세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번 우리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야 진짜 우리 기업들 하는 거 보면 개판이네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들이라고 다른 생각 가지겠습니까? 이 나라 기업들은 왜 이러지? 배당도 별로 안 주면서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성장주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분명히 될 겁니다. 이런 이유에다가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수급 구도를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주까지는 매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위한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 굉장히 크죠. 이제 오늘 19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이제 돈이 실제로 들어간 날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 매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 주는 중립 정도에 가까운데 워낙에 매수 세력이 없으니까 맛이 가는 거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21일 날 돈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증거금이 네. 들어오잖아요. 이 증거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그 돈들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낙폭이 컸던 종목들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수급 같은 경우는 중립 이상일 거예요. 설 연휴 앞두고 있어도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마침 다음 주 중립 이상인데 그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주로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조금 재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설 연휴 앞두고 또 우리가 매매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뭐 뒤져보면 설 명절 앞두고 투심이 악화되면은 또 마음이 불안한데 설 명절 앞두고 나서는 그나마 수급은 중립 이상은 된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가 가장 어려운 우리가 국면을 가고 있고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지만은 사실 한 해 우리 흐름을 얘기할 때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현금 비중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바뀌니까 단기적으로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잊고 있는 거. 중장기로 봤을 때 대선이 있던 해가 시장이 그렇게 나빴던 적이 별로 없어요. 대선이 있었던 우리 대선이 있잖아요 원래. 네.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미국 시장 20% 이상 올랐습니다만 오른 게 없어요. 예, 억울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퍼밸류를 놓고 보면 미국은 지금 24배, 5배, 그러니까 예년 평균보다도 더 높아요. 미국은 퍼밸류가 분명히 높습니다. 우리는 평균 퍼밸류가 10배, 10년 농가 보더라도 10배 전후인데 10배보다 낮아요 지금. 이런 걸 생각하면 중장기로 볼 때는 이런 긍정적인 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기를 하고 넘어가자. 다만 단기로 볼 때는 특히 실적 시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종목의 펀더멘탈을 깨는 요소가 있으면 그건 용서하면 안 된다. 요것만 잘 지키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악재 속에 휩싸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없는 이제 신용을 쓴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여파까지 변동성은 계속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겁먹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에서의 네. 그래도 좀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봐야 할 텐데요. 지금 버티기는 쉽진 않습니다. 결국 종목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실적이 나온 종목들일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종목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과매도 국면에서 뭐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불안한 역력한 점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내 종목이 멀쩡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간 변화가 들어가는 게
ABL 바이오는 뺍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60% 급등을 했어요. 아, ABL 바이오를 제가 납북 과대주에 집어넣고 기다렸던 건 뭐냐면 이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이고 납북이 크니까 제가 담아도 기다렸는데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예. 네. 왜냐하면 뭐 산업비 쪽에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도 뭐 5, 60% 급등했으니까 요건 감사하게 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 ABL 바이오도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예, 해서 ABL 바이오는 빼겠고 한 종목을 집어넣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메타버스. 좀 리스키한 종목일 수가 있어요. 손절매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LG 엔솔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우리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그 LG 엔솔이 올라오면서 ETF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급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LG 엔솔루션 올라오면 주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관련주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관련된 ETF 있는 종목들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류가 조금 형성되거든요. 그거 조금 참고하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딱 하나 좋은 종목이 있었죠. 급등 나온 게 액티비티 블리자드 게임사가 폭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25%. 요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무려 한화로 82조인가요? 엄청난 돈을 주면서 지금 M&A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마인크래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를 했는데 게임 쪽을 더 보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블리자드사 같은 경우는 전설의 IP라고 볼 수 있는 엄청난 IP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뭐 디아블로, 예전에 워크래프트 있었지만은 오버워치, 콜 오브 듀티 이름만 들어도 뭐 엄청난 그런 게임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게임 라인업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대한 그 노림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 그 미국의 기업들은 메타버스의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게임주나 그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 이슈에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있죠. 다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기업은 안 될 겁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다. 제가 그 SN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 DOU하고 지금 메타버스 사업을 원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1월에 SN 같은 경우가 큰 온라인 공연을 했었는데 어디를 통했냐면 자회사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라이브 공연을 했거든요. 네.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냐면 이제 100만 명이 라이브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키워놨습니다. 이게 된 준비와 그리고 DOU가 아마 올해 상반기부터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어떤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관련주가 뭐 SM, DOU, NC소프트 등등이 되겠지만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XR 콘텐츠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SM의 메타버스 걸그룹 에스파의 아바타를 만든 회사입니다. 실제적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특히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밸류가 높다는 것인데 최근에 40% 폭락했거든요.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다. 다만 제가 경고를 드렸지만은 손절매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리자드 MS주 피인수에 대한 이슈로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을 또 편입을 하면서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동성 장세의 진짜 전략으로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주식창 김무식 고수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